오늘 이 시간에는 외국인 삼성전자 신고가, 셀트리온, 레키로나 모멘텀 아직은 살아있다. 그러나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코스피 신고가 시장 상승 탄력은? 두 번째, 삼성전자와 현대차 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인가? 세 번째, 레키로나 모멘텀이 아직 유효하지만?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추가 하락인가?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미국 시장은 FOMC의 경계감에 따라서 다우지수는 0.2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0.71%로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모습인데 3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우지수보다는 낙폭이 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장중 모습을 보더라도 미국 시장은 내내 약세권에서 맴도는 모습이었고, 단기적으로 올랐던 IT 통신 쪽이 조정 양상이 나타났으며, 스타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올랐던 성장주 쪽이 낙폭이 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신고가죠. 코스피 지수는 3278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역사적인 신고가의 형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 998포인트 선이죠.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이 많은 모습으로서 시장이 내면적으로도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공매도는 거래소 시장 공매도 비중이 1.8%로서 전일보다 줄어드는 모습, 코스닥 역시 1.1%로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미국의 FOMC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미리 예상을 했듯이 이번 FOMC는 악재가 아니고 호재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겠고, 설사 예상과 달리 이번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금리 정책의 변경,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 일시적인 상황으로 시장은 악재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정책의 변경은 나오기 희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다. 최악의 상황에 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조정일 것이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 시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6월 장세에 대해서는 이미 신고가 형태 예상을 했던 바이고, 우리가 과거로 조금 돌아가서 1분기 상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연초에 들어서 시장이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물가와 금리가 지나치게 상승을 하면서 1분기 내내 시장은 혼조 국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가와 금리의 상승이 기업들의 실적 펀더멘탈보다 더 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그러나 예상을 했던 대로 2분기 들어서서 물가와 금리 상승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세로 나갔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을 5월달에 거친 상황이고, 5월 중순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결국은 다시 신고가 형태로 갈 것이다, 예상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더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완만하게 천천히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죠.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외국인들 움직임과 기업들의 앞으로의 3분기,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먼저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300억 매수 우위를 보이고 코스닥에서는 339억 매도를 합니다. 거래소 매수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였죠. 2200억이니까요. 그래서 과연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삼성전자로 들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 부분이 앞으로의 지수의 탄력성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생활건강, 현대글로비스, SK하이닉스, HMM, 삼성 SDI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는 시장이 신고가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옥석이 구분되면서 대장주 중심으로 슬림화될 가능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외국인들의 자금력이죠. 외국인들 쪽에서 패시브 자금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매기가 확산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외국인들
자금이 크게 우리 시장으로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은 한계되어 있는 이 자금 속에서는 종목을 줄여 나가면서 압축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부터 예의주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매도한 종목을 살펴보면은 카카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한국전력,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도를 많이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이것이 시장 지수 전반과 중요한 관련성, 그리고 시장 전체의 영향도, 이런 부분들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 최근 3개월 단위로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 외국인들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외국인과 개인들의 3개월 누적 순매수 추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료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즉 2000년 11월 상황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이 빨간 선은 뭐냐면은 환율 변동을 감안을 한 3개월 외국인들의 수익률입니다. 올라가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갔다는 이야기 때문에 수익이 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올해 2021년 1월 달까지 무려 5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까만 점선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파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잖아요. 3월부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방향을 바꾸면서 사고 있는 모습이고, 5월 달에 팔았지만 더 이상 안 팔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3개월 수익률을 봤을 때는 이 제로선이죠. 지금 본전 가격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라든가 또 삼성전자가 앞으로 경기가 안 좋거나 나쁘다, 펀드메트리 나쁘다, 이렇게 되면은 다 팔고 나가는 것이죠.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본다면은 이제 본전 수준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더 이상 매도할 이유는 없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자금이 아니라 한정된 자금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신고가로 가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패시브 자금들은 지금 지수의 수익률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이제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로 삼성전자는 이제 가격 측면에서는 여기서는 더 이상 크게 밀릴 이유가 없다는 측면, 두 번째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에 따라서 상승의 탄력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시간을 끌면서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상황은 6월 달에 최대 난관이었던 미국의 FOMC가 이제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속도, 강도, 탄력성의 키는 외국인들이 잡고 있다. 중요한 것은 추세적인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지수 그리고 삼성전자를 판단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2215억 매수에 1.1% 상승세를 보입니다. 현재 위치를 보더라도 바닥을 다시 저점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치고 나가는 구도죠. 속도가 날 것이냐, 조금 완만하게 갈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 반면에 그동안 신고가 행진을 펼치는 카카오는 오늘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단기 조정 이후에 또 갈 것인지, 아니면은 조정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이 여부는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이제 바닥을 다 확인을 해놓고 저점을 높여나가는 과정들이잖아요. 추세적으로는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이 나올 수가 있겠고, 한편 LG화학은 이제 분사를 하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한 기대보다는 새로운 회사 쪽에 기대감이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은 조금 무거운 상태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따라서 향후의 시장의 주도주 맥락군들은 이제는 성장주 맥락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문제는 성장주들이 작년처럼 같이 세게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순환을 돌릴 것인가, 이러한 부분인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자금력이 크게 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을 돌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올라간 것이 카카오잖아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먼저 치고 나간 상황이고, 자동차 쪽에서 바닥을 들어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올라오는 상황, 그리고 바이오와 2차전지도 바닥에서 반등을 순환을 계속 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경기 관련주 쪽에서도
업종 대표 종목군들 내지는 대장 주식들만 엄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성장주 쪽에서도 종목은 압축이 되면서 순환을 돌면서 성장주 쪽의 주도주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높아 보이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셀트리온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연이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1.27% 하락입니다. 외국인들 165억의 매도. 그래서 이틀 빠지면서 또 이거 뭐 다 원위치 오는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또 불안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상황을 살펴보면은 셀트리온은 공매도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일도 12,000주, 오늘도 13,000주 정도잖아요. 외국인들이 6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공매도가 13,000주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창구별로는 오늘도 역시 JP모간이죠. JP모간이 15,000주, 메릴런치가 2,600주를 매도를 했고 외국계 매수 창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매도 규모라든가 공매도가 크게 많지 않은 상황을 봤을 때 여기서 완전히 꺾어내리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공매도 평균 가격이 오늘까지 포함을 해서 지난 5월 3일부터 26만 31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27만 1,5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26만원까지는 꺾어내릴 가능성은 별로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하락세를 멈춰주면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다시 나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헬스케어는 오늘 공매도 비중이 조금 많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외국인 151억을 매도를 보였는데 공매도가 6만 9천 주잖아요. 외국인들이 12만 7천 주를 매도를 했는데 이 중에서 6만 9천 주니까 많은 비중이죠. 창구별로 보시면은 역시 JP모간이죠. JP모간에서 7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대부분 공매도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CSS도 4만 4천 주 이런 상황이죠. 따라서 CS와 JP모간 쪽에서 공매도를 대부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공매도 비중이 외국인들 전체 매도 중에서 많아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11만 8,200원이잖아요. 공매도 평균 가격이 11만 6,415원이니까 여기서 조금 더 꺾어내리면 본전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꺾어내린 상황 하에서 다시 쇼커버닝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한편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1.46% 하락세를 보였고 외국인들 매도는 53억입니다. 공매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22,000주로서 전일에 비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지만 외국인 전체적인 매도가 35,000주잖아요. 이 중에서 22,000주니까 역시 비중은 많은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CS 쪽에서 오늘 다 했죠. 14,900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공매도의 대부분이 CS 쪽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셀트리온 제약의 공매도 평균 가격은 5월 3일부터 오늘까지 13만 7,482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가격이 14만 8,100원이기 때문에 이 선까지 크게 내려갈 상황들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더 꺾어내린 다음에 최소한 공매도의 손해를 좀 줄이는 상황, 이러한 전략이 아닐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공매도에 약간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격 측면에서는 더 이상 크게 하락시키는 상황보다는 다시 여기서는 안정적인 움직임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조금 시간을 끌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셀트리온의 레키라나주에 대한 이 상승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유럽 쪽의 수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6월 말에 종합 발표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상황들은 수출권이 조만간 체결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항체 칵테일 치료제를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느냐, 이 두 가지 상황들이 어느 정도는 충족이 돼야만 레키로나주에 대한 모멘텀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레키로나주 이외에 기존 제품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제품들의 실적도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이라든가 이러한 개념보다는 이제 레키로나주의 모멘텀, 만약에 이게 없다면 주가가 내려가기보다는 시간을 끄는 과정, 그리고
레크로나주의 모멘텀, 또한 기존의 제품들의 실적, 이런 측면들에 대한 재료들이 나와주면서 주가는 여기서 안정적인 구도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